명절날 아침, 김지영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되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시댁의 낡은 부엌에는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푸른빛이 감돌았다. 냉장고 문을 여니 며칠 전부터 쌓아둔 명절 음식 재료들이 빼곡했다. 지영은 한숨과 함께 고무장갑을 끼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다. 명절은 언제나 그녀에게 고요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스기역적적 도마 위에서 나물이 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지영의 손은 숙련된 장인의 그것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늘 그래왔듯 모든 명절 준비를 도맡아 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들을 하나하나 다듬고 씻고 볶고 튀겨냈다.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고 갈비찜이 끓는 냄새는 식욕을 자극했지만 지영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다. 오직 피로만이 그녀의 눈가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파스 자국이 선명했고 설거지통에 손을 담글 때마다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 모든 것은 지난 세월의 고된 노동이 남긴 흔적이었다. 아침 7시, 시어머니가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나왔다. 어휴, 지영아 벌써 이렇게 다 해놨니? 했었다. 칭찬 같지 않은 칭찬에 지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곧이어 시누이들과 남편 박민준도 내려왔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친척들에게 명절 인사를 보냈다. 그는 지영이 땀 흘리며 일하는 부엌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명절은 그에게 휴식과 만남의 시간이었지만 지영에게는 보이지 않는 노동의 연속이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북적였다. 지영은 끊임없이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차를 대접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정신없이 움직였다. 시누이들은 힘들다며 거실에서 수다를 떨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지영은 그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깊은 고독을 느꼈다. 이 집에서 그녀는 며느리이자 아내였지만 동시에 투명인간 같았다. 정오쯤 어린 조카 찬영이가 거실에서 뛰어놀다 뜨겁게 끓고 있는 찌개 냄비 쪽으로 넘어질 뻔했다. 안 돼. 지영은 반사적으로 몸을 던져 아이를 잡아챘다. 뜨거운 국물이 그녀의 손등에 살짝 튀어 작은 화상을 입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찬영이를 품에 안고 안심시켰다. 괜찮아, 괜찮아. 조심해야지. 이 광경을 지켜본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이웃인 김 여사는 지영에게 측은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지영의 지치고 상처받은 손을 보며 혀를 끌끌 찼다. 밤늦게 모든 친척들이 돌아가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지영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마치고 남은 음식들을 정리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쉬지 않았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만 비로소 하루를 끝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지영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는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먼지 앉은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나타났다. 다이어리의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해지고 닳아 있었다. 지영은 조용히 다이어리를 꺼내 침대에 앉았다. 다이어리 안에는 누군가에게 보내려다만 듯한 잉크가 번진 오래된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편지 속에는 그녀가 과거에 꿈꿨던 화가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편지에는 젊은 시절 그녀의 열정과 꿈,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해야 했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유화 물감 냄새가 났던 화실, 스케치북 가득 채웠던 그림들을 떠올렸다. 남편 박민준을 만나고 결혼하면서 그 모든 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현모양처와 훌륭한 며느리라는 굴레였다. 지영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 넣고 다이어리를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상자를 서랍 깊숙한 곳에 다시 숨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는 미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조각 같은 꿈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오래된 상처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전조는 이미 그녀의 삶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다. 명절 다음 날, 지영의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시린 손목과 욱신거리는 허리는 지난밤의 고된 노동을 증명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랬듯 새벽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밥을 짓고 국을 드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젯밤 다이어리에서 꺼내본 편지 때문일까? 잊고 지냈던 꿈의 조각들이 다시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듯했다. 남편 민주는 아침 식사 내내 말이 없었다. 평소에도 살갑지 않은 편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더 그랬다. 지영은 혹시 명절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싶어 걱정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민주는 언제나 그랬듯 아침 식사를 빨리 마쳤고 신문을 대충 훑어본 뒤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의 등은 지영을 향해 있었고 마치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 보였다. 저녁 무렵 모든 친척들이 돌아간 후 집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지영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민주는 이미 술에 취해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풀려 있었다. 지영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남은 명절 음식을 식탁에 차렸다. 늘 그랬듯 민주는 지영이 정성껏 차린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 김지영,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지영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비수 같은 진심이 느껴졌다. 우리 이혼하자. 지영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하지만 놀라움은 잠시. 이내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픔의 미소도 분노의 미소도 아니었다. 마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알 수 없는 해방감 섞인 미소였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해온 대본의 마지막 줄을 읽는 배우처럼 침착하게 남편을 응시했다. 민주는 지영의 의외의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다. 그는 지영이 자신에게 매달리거나 울부짖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다. 뭐야, 그 표정은 너 지금 좋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과 함께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지영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당신이 먼저 꺼낸 말이잖아요. 내가 뭘 어째야 하는데요. 하긴 우리 사이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지. 민주는 피식 웃으며 머리를 쓸어 올렸다. 솔직히 다른 여자 생겼어. 진작부터 정리하고 싶었는데 명절이라 참고 있었어. 그의 잔인한 고백에도 지영의 표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고통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결혼 생활이 자신을 옥죄던 감옥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본능적인 갈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숨죽여 살았던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래, 내일 당장 법원에 가서 서류 정리하자. 위자료는 충분히 줄게.
민주는 마치 사업 계약을 하듯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미안함이나 망설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는 이기심만이 느껴졌다.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민주는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진 듯했다. 그는 지영이 자신에게 매달릴수록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꼈을 텐데. 그녀의 의외의 반응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어차피 넌 돈밖에 모르지 않나. 민주는 비웃듯이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영은 그의 뒷모습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고이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 수발을 들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허드레실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시간들. 시댁의 작은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가진 비상금을 몰래 내놓아 겨우 위기를 넘겼던 아찔한 순간들. 남편의 숨겨진 도박빚을 알게 된 후 혼자서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 빚을 갚아나갔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모든 것을 그녀는 혼자 감당했다. 그런데 남편은 그녀를 돈밖에 모르는 여자로 매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영은 깨달았다. 지난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일종의 감옥과도 같았다는 것을.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채 타인의 삶을 위해 살아가야 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다. 그래, 좋아. 지영은 나직이 혼잣말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어. 민준의 이혼 통보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낡고 녹슨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촉매제와도 같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강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희미하지만 강렬한 본능적인 갈망이 치솟았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갈망, 그리고 그동안 억압받아왔던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갈망이었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다. 이혼 통보 다음 날 아침, 지영의 시어머니는 민준에게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격분했다.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불이 나도록 울렸고 급기야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가 지영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남편 민주는 소파에 앉아 지영을 흘끗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영이 혼자 시댁 식구들의 비난을 감당하게 내버려 두는 듯했다. 지영아, 너 정말 이럴 거니 민준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몰랐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지영을 마치 죄인처럼 몰아세웠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지영은 평소와 달리 침착하게 대꾸했다. 그녀의 차분함은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자극하는 듯했다. 네가 뭘 잘못했냐고. 시댁 일은 뒷전이고.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안 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러니 민준이가 다른 여자를 찾지. 첫째, 시누이 박혜진이 거들었다. 그녀는 늘 지영에게 적대적이었다. 둘째, 시누이 박수진도 거들었다. 언니, 솔직히 언니 때문에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언니는 우리 오빠한테 너무 과분했어. 그들의 비난은 마치 비수처럼 날아와 지영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길고 긴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서러움을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 저는 단 한 번도 시댁 일을 뒷전으로 생각한 적 없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아버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몰래 비자금을 만들어서 해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말에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 그리고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들은 지영의 뜻밖의 폭로에 당황한 듯했다.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너 지금 우리를 모함하는 거야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모함이라뇨? 제가 가진 비상금을 다 끌어모으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메꿨습니다. 아버님은 그 사실을 지금도 모르고 계시죠? 오직 어머니와 저만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영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부르락 변했다. 그 일은 가족들 모두에게 철저히 비밀로 지켜왔던 시댁의 치부였다. 이때 문 밖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였지만 늘 지영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김 여사는 지영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파스 자국과 피로에 지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 씨. 지영은 시선을 민준에게로 돌렸다. 당신 숨겨진 도박빚. 제가 다 갚아왔다는 건 알고 있나요? 당신이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저 몰래 사채까지 끌었었을 때 제가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는지 아세요? 당신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혼자 감당했습니다. 지영의 폭로에 민준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다. 김지영,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날 모함하지 마.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모함이라니요. 여기 통장 내역과 사채 업체에서 받은 영수증들 다 있습니다. 지영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서류에는 민준의 도박빚과 지영이 변제한 내역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들의 숨겨진 도박빚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시누이들 역시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지영이 이렇게까지 자세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지영을 돈밖에 모르는 악녀로 몰아가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폭로는 그들의 추악한 이면을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 박민주는 분노에 차서 테이블 위 서류들을 집어 던지려 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너 나를 파멸시키려고 작정했구나. 파멸이란요? 당신이 자초한 일 아닙니까? 저는 지난 10년간 당신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 꿈도, 제 삶도 다 버렸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이혼 통보와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말뿐이었죠. 지영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당신 가족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민준의 새 여자친구인 강은채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지영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어머, 벌써 소동이 시작됐네요. 제가 너무 일찍 왔나 봐요. 박 이사님, 왜 이렇게 늦어지세요? 강은채는 지영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하며 민준의 팔짱을 끼웠다. 오빠, 이제 다 끝난 일이잖아요. 이 아줌마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세요. 어차피 이제 오빠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지영의 마음을 더욱 후벼 팠다. 그녀는 지영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그녀의 존재를 폄하하고 민준의 새로운 연인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과시했다. 그녀는 지영을 철저히 고립시키려 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게요. 다만 제게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영은 강은채를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은채마저도 움찔하게 만들 정도였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 여사는
조용히 지영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다. 그녀는 지영의 폭로를 모두 들었고 그녀의 진실된 모습에 연민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김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영이가 저렇게 강한 아이였을 줄이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반면 박민준과 시댁 식구들은 지영의 폭로와 강은채의 등장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지영을 돈을 노리는 악녀로 몰아쓰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폭로로 인해 자신들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 버렸다. 그들은 이제 지영을 얕볼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압받던 존재가 아니었다. 억눌렸던 그녀의 강인함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이혼은 이제 단순한 부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영이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잃어버린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이 첫 대면은 그녀의 앞날에 펼쳐질 험난한 싸움의 서막에 불과했다. 이혼 소송은 지영의 예상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남편 민준과 그의 새 연인 강은채,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지영을 돈을 노리는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세웠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이용해 언론에 허위 사실을 흘리고 지영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지영은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이혼 소송의 첫 번째 변론 기일. 법정은 지영의 명예와 미래가 걸린 거대한 상징적인 경기장이 되었다. 굳건한 표정의 판사와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지영에게 쏟아졌다. 박민준은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강은채가 도도한 얼굴로 그를 보필하고 있었다. 지영은 홀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할 재정적 여유가 없었다. 김 여사가 수소문하여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려 했지만 지영은 그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싸움은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민준 측 변호사는 마치 준비된 각본처럼 지영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피고 김지영 씨는 결혼 생활 내내 가사에 소홀했으며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을 외면하고 자신의 쾌락만을 쫓아왔습니다. 심지어는 남편 몰래 사치와 유흥을 즐기며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의 주장은 지영이 폭로했던 진실과는 정반대였다. 지영은 그들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시댁 식구들은 방청석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의 말에 동조했다. 그들은 지영을 향해 경멸과 비난이 섞인 시선을 보냈다. 지영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의 희생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걸까? 특히 피고는 결혼 생활 중에도 남몰래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사적인 취미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이는 가사에 대한 명백한 태만이며 아내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박민준 측 변호사는 마치 승리한 것처럼 득의양양하게 말했다. 그들이 어떻게 지영이 몰래 그림을 그렸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민준이 그녀의 방을 뒤져본 것이 분명했다. 이 말에 지영의 눈이 흔들렸다. 그림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숨구멍이었다. 그것마저 비난의 도구로 사용되다니. 그녀는 목이 메었지만 이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고독한 영웅이었다. 이 거대한 법정에서 그녀는 홀로 모든 비난과 오해를 정면으로 맞서야만 했다. 연로한 김 여사는 몸이 좋지 않아 법정에 나올 수 없었고 그녀의 아들딸은 간접적인 도움만 줄 뿐이었다. 지영의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박민준 측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또한 피고는 현재 저희 의뢰인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도박 빚이라거나 비자금이라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저희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공갈 협박입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박민준의 변호사의 주장에 더 귀 기울이는 듯했다. 지영은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서류 가방 속의 증거들을 꽉 쥐었다. 이 모든 것을 법정에서 낱낱이 밝히는 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상처들을 다시 꺼내 보여야 했다. 재판장님, 지영은 마른 침을 삼키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이 결혼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가 남편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시댁 사업의 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남편의 도박 빚이 찍힌 통장 내역, 사채업체의 상환 영수증, 그리고 시댁 사업의 비자금을 메꾸기 위해 자신의 비상금을 인출했던 기록 등 모든 증거는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법정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박민준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박민준 측 변호사는 노련했다. 그는 곧바로 반박했다. 이 모든 서류는 피고가 조작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단 한 번도 도박을 한 적이 없으며 시댁 사업은 단 한 번도 위기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시간은 지영의 편이 아니었다. 법원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재정적으로도 지영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진실뿐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 너무나 연약했고 거짓은 너무나 강력했다. 그때 박민준 측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 김지영 씨가 현재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망상과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를 악녀를 넘어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이대로라면 모든 것을 잃을 판이었다. 명예, 재산, 그리고 그녀의 정신마저도 법정의 모든 시선이 지영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동정,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영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하는 건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킨 가족에게 결국 이런 식으로 버림받고 매도당해야 하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다이어리에서 보았던 낡은 편지가 떠올랐다. 유학을 포기하고 그림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지난 날들. 그녀는 그 모든 희생이 결국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강렬한 불꽃이 타올랐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압받던 과거의 지영이 아니었다. 얼씨구나 좋다 외치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그 순간. 그녀는 이미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압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지영은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벼랑 끝에 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진실과 그리고 잃어버린 자존심뿐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지영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다.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박민준 측 변호사가 제출한 지영의 정신과 진단서는 그녀를 한순간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로 낙인 찍었다. 방청객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고 그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함께 동정이 섞여 있었다.
지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억압받으며 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지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다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그녀는 박민준 측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요. 제가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는 강렬한 힘이 실려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제출된 진단서가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제 망상과 피해의식이 만들어낸 이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지영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와 빛바랜 편지를 꺼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결연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지영의 손에 들린 다이어리로 향했다. 판사 역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재욱 오빠에게 제가 감히 이런 편지를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 그림이 인정받아 프랑스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다니. 꿈만 같아요. 하지만 민준 씨와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시댁의 사정도 좋지 않으니 저는 제 꿈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제 그림이 혹시 세상에 나올 수 있다면 언젠가 오빠가 제 그림을 대신 그려주세요. 저는 제 꿈을 포정했지만 부디 오빠는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세요. 지영이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편지는 그녀가 결혼 전 재능을 인정받아 유학을 갈 수 있었지만 남편과 시댁의 반대로 인해 꿈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절절한 사연을 담고 있었다. 편지에는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숨죽여 살았고 희생하며 가정을 지켜왔는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이것은 제가 결혼 전 제 그림 재능을 인정받아 프랑스로 유학 갈 기회를 얻었을 때 제 꿈을 포기하며 쓴 편지입니다. 지영은 흐느끼면서도 똑바로 말했다. 당신들이 가사에 소홀했던 증거라고 제시한 제 그림은 저에게 유일한 도피처이자 마지막 남은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 꿈마저도 포기하고 이 가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정신병자 취급과 돈을 노리는 악녀라는 비난뿐이었습니다. 법정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방청객들은 지영의 진솔한 고백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민주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강은채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시댁 식구들 역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당신 박민준 씨의 숨겨진 도박빚 내역과 제가 밤낮으로 일하며 빚을 갚았던 통장 사본, 그리고 사채업체의 영수증들입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했다. 또한 시댁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사비로 비자금을 만들어 몰래 메꿔 넣었던 증거들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제가 망상에 시달려서 만들어낸 증거들인가요? 그녀의 폭로는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법정의 공기가 뒤바뀌었다. 박민준 측 변호사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감 대신 당혹감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바로 그때 법정 문이 열리며 김 여사의 아들 최현우 변호사가 들어섰다. 그는 김 여사가 평소 지영에게 받은 마음의 빚을 갚고자 기꺼이 나선 것이었다. 현우 변호사는 지영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건넸다. 재판장님, 이 증거들은 김지영 씨가 과거 시댁 사업의 비자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구체적인 메시지 기록과 영수증,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박민준 씨 측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것이 실패한 듯 보이던 바로 그 순간, 주인공이 상황을 극적으로 뒤집는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박민준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고 시댁 식구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이 지영을 매도하고 모함하려 했던 모든 시도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방청객들은 처음에는 지영을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그들의 표정은 경악과 충격, 그리고 인의 연민과 존경심으로 변했다. 일부는 감탄사를 내뱉었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영이 단순한 이혼녀가 아니라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희생해온 진정한 영웅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용기와 진실 앞에 모두가 압도당했다. 판사는 경건한 표정으로 지영의 승소를 선언했다. 그는 박민준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내렸고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밝혔다. 법정 안에는 환호성과 함께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지영은 승소 판결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이 풀리고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김 여사의 아들 현우 변호사가 지영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김지영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법정에서 당신의 삶과 명예를 스스로 지켜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그의 손을 잡고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억압받던 지영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인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승리는 단순한 법정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해방되는 순간이자 그녀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법정 문을 나서는 지영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억눌렸던 시간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햇살은 더욱 눈부셨고 바람은 더욱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승리했다.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명예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냈다. 박민준은 재판 결과에 망연자실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외도 사실과 함께 지영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비열한 행동이 언론을 통해 만천에 드러나면서 그는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고되었고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강은채 역시 그에게 등을 돌렸다. 결국 박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몰락은 지영의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는 법정에서 지영의 진실을 마주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지영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부당하게 대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특히 시어머니는 지영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뒤늦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지영아,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다. 그녀는 지영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의 증오나 분노는 없었다. 오직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의만이 있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며 지영은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다. 그녀는 그 돈을 단순히 개인의 부로 축적하는 대신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미술 교육과 재능 기부를 위한 김지영 문화 예술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 여사의 아들인 현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단 설립 절차를 진행했다. 며칠 후 지영은 김 여사의 집을 찾아갔다. 김 여사는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영아, 정말 고생 많았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안다. 이제야 네가 진정한 너의 모습을 찾았구나. 김 여사의 따뜻한 위로에 지영은 오랜만에 마음껏 눈물을 흘렸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저를 믿어준 김 여사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영은 흐느끼면서도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려 노력했던 자신의 용기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지영은 김 여사에게 재단 설립 계획을 설명했다. 저는 제가 힘들었을 때 그림이 저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나 꿈을 잃은 사람들에게 미술을 통해 희망을 주고 싶어요. 김 여사는 지영의 계획에 깊이 감명받았다. 그래, 지영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옆에서 늘 응원하마. 지영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업실에는 새로운 캔버스들이 쌓여갔고 유화 물감 냄새가 가득했다. 그녀의 붓터치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생동감 넘쳤다. 그림 속에는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과 해방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풀어놓기 시작했다. 새로운 평화가 지영의 삶에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고통과 갈등이 사라진 평화가 아니었다.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진정한 평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혼은 그녀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시간은 흘러 이혼 소송이 끝난 지 3년이 지났다. 지영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했다. 그녀가 설립한 김지영 문화 예술재단 앞은 빠르게 성장하여 서울의 번화하게 어엿한 건물을 갖추게 되었다. 낡은 다이어리 속에 숨겨져 있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다. 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 미술 교육을 제공하고 재능 있는 신진 작가들에게 작업실과 전시 기회를 지원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지영은 이제 단순히 미술재단의 이사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성공한 화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첫 개인전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의 그림은 평론가들과 대중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작품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좌절,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강인한 의지와 자유로운 영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에서 치유와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억압받던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그림은 그녀의 목소리가 되었고 그녀의 삶 자체가 예술이 되었다. 매주 주말 지영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미술 학원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쳤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그림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칭찬하며 그들의 꿈을 키워주었다. 한때 그녀의 모습과 닮았던 그림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아이들의 눈을 볼 때마다 지영은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가 가르치던 학생 중 한 명인 민규가 작은 그림 하나를 들고 지영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 이제 혼자서도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규는 과거 소심하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지만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서 몰라보게 밝아졌다. 그의 그림은 서툴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영은 민규의 그림을 품에 안고 활짝 웃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포기해야 했던 꿈이 이제 이 아이들을 통해 다시 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박민주는 완전히 몰락했다. 그가 지영에게 행했던 모든 악행은 언론과 대중에게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는 사회적으로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다. 강은채 역시 그의 곁을 떠났다. 그의 이름은 탐욕과 배신의 상징처럼 기억될 뿐이었다. 반면 지영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모범 사례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매년 명절마다 지영의 재단에 찾아와 자원봉사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하고 권위적인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지영의 성공을 응원하고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려 노력했다. 지영은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지영은 자신의 미술관에 있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작업실에는 그녀가 그린 화려한 색감의 그림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붓터치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색채는 더욱 풍부해졌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은 어두웠던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찬란한 빛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암시했다. 그녀는 잠시 붓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미술관 마당에는 그녀가 심은 목련나무가 활짝 피어 있었다. 하얀 목련 꽃잎들이 봄바람에 살랑이며 희미한 향기를 풍겼다. 그녀는 문득 오래전 시댁 마당에서 빨래를 걷다 쓰러졌던 명절날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의 삶은 고요했지만 내면은 폭풍 전야와 같았다. 이제 그녀의 삶은 진정한 평화와 함께 활짝 피어난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삶에 대한 깊은 감사와 진정한 행복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다. 캔버스 위에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지영의 삶은 이제부터 더욱 빛날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김지영 씨의 용기와 희망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